안녕하십니까. 2023년 11월 15일 수요일 장애인 생활신문 읽어주는 뉴스 시작합니다. 오늘의 장애인 생활신문 읽어주는 뉴스 6건입니다. 하나, 장애인, 저소득 청소년 내년 스포츠 강좌 이용권 신청 접수 11월 30일까지 온라인, 주민센터서 신청 가능. 둘, 제10회 촉각 명화 정기기획전 컬러 11월 8일부터 12월 5일 실로암 S갤러리에서. 셋, 횡단보도폭 맞춰 경계턱 낮추고 위험장소 점자 블록 설치를 건의기 국토부 개선 권고. 넷, 인천시 저소득 노인 틀니 지원 65세 이상 의료 수급권자 대상. 다섯, 교통약자 저상버스 탑승 용이한 무장애 버스 정류소 확대 설치해야 솔루션 인천시 등 15개 시도에 건의. 여섯, 인천시 인천 이몰의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전용관 개설 편의점 외 인천 이몰 인천 직구 웹에서 구입 가능해져. 첫 번째 소식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민체육진흥공단, 전국지방자치단체와 함께 11월 8일부터 30일까지 2024년 스포츠 강좌 이용권 신청을 받습니다. 스포츠 강좌 이용권 사업은 장애인과 취약계층의 스포츠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저소득층 유청소년과 온 오프라인 스포츠 강좌 수강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09년에 처음 시작해 현재까지 총 71만 5천여 명이 원하는 스포츠 강좌를 선택해 스포츠 활동에 참여했습니다. 2024년에는 정부 예산안을 기준으로 저소득층 유청소년 12만 명에게 월 10만 원, 장애인 2만 명에게 월 11만 원 범위에서 12개월 동안 수강료를 지원합니다. 올해는 10만 6천여 명에게 12개월 동안 매월 9만 5천 원의 범위에서 수강료를 지원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지원 인원과 금액이 모두 확대 상향됩니다. 지원 대상은 출생연도 1955년생부터 2019년, 만 5세부터 69세, 장애인과 기초생활수급가구, 차상위 계층, 법정 한부모 가족 등의 출생연도 2006년부터 2019년, 만 5세부터 18세 유청소년입니다. 특히 장애인 스포츠 강좌 이용권은 지원 대상 연령을 확대, 2023년 만 18세에서 64세, 2024년 만 5세에서 69세로 장애인 복지를 강화합니다. 11월 8일부터 30일까지 장애인은 장애인 스포츠 강좌 이용권 홈페이지에서, 저소득층 유청소년은 스포츠 강좌 이용권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과 저소득층 유청소년 모두 온라인뿐만 아니라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관할, 시군구청과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각 지자체는 신청자의 자격과 이용권, 누적 이용기간 등의 선정 기준에 따라 12월 1일부터 7일까지 개별적으로 선정 결과를 알려줄 계획입니다. 선정 결과는 누리집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선정 기간 이후에도 지자체별로 모집 현황에 따라 추가로 신청을 받아 선정할 수 있습니다. 지도자 배치 및 편의시설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1개월 단위의 스포츠 강좌를 제공하는 체육시설 운영자들은 스포츠 강좌 이용권 누리집을 통해 가맹점, 강좌 시설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문체부는 이용자들이 가까운 곳에서 편하게 여러 종목의 스포츠 강좌 이용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설을 대상으로 사업을 안내 신규 가맹점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서울 관악구 실로암 시각장애인 복지관은 11월 8일부터 12월 5일까지 제10회 촉각 명화 정기 기획전을 개최합니다. 촉각 명화는 시각장애인이 직접 손으로 그림을 만져서 감상할 수 있도록 원작을 재해석해 입체로 제작한 명화 작품입니다. 미술관에 가야만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는 편견을 깨기 위해 2016년부터 시각장애인을 위한 촉각 명화를 제작해 지금까지 시각장애인들의 미술 감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는 새로운 모습으로 조성된 S갤러리에서 진행되며 2016년부터 제작한 촉각 명화
18점을 색깔별로 구성해 다채롭게 선보일 예정입니다. 전시 기간 중에는 현재 큐레이터가 진행하는 미술 인문학 프로그램 읽어주는 미술관이 1차 11월 24일 15시부터 16시, 2차 11월 25일 11시부터 12시에 각각 운영됩니다. 촉각 명화 정기기획전은 오프라인 전시와 함께 온라인 VR 전시도 함께 운영되며 온라인 전시는 갤러리 360을 통해 감상할 수도 있습니다. 정기에서 관람 예약은 네이버에서 S갤러리 실로암 전시관 검색 후 예약 시스템을 통해 가능하며 정기 기획전에 관한 자세한 문의는 촉각 교재 제작팀 전화 02-880-0620번에서 4번으로 하면 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보도와 횡단보도 사이 경계턱을 횡단보도 폭에 맞춰 낮추고 지하도, 육교 입구 등 시각장애인에게 위험한 장소에 점자 블럭을 설치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이하 건의기는 보도와 횡단보도 경계턱 낮춤 기준을 정비하고 점자 블럭 설치 기준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등 교통약자법 시행규칙을 개선하도록 국토교통부에 권고했습니다. 우선 보도와 횡단보도 사이 경계턱을 횡단보도 폭에 맞춰 낮춥니다. 2022년 장애인 안전시설 설치 기준이 교통약자법 시행규칙으로 일원화되는 과정에서 횡단보도 전체 턱 낮춤 설치 기준이 삭제됐습니다. 이 때문에 좁은 경계턱 낮춤 구간에 휠체어나 킥보드 등이 집중되는 병목 현상으로 교통약자의 보행 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었습니다. 또 최근 휠체어나 보행기 등 교통약자의 이동 수단이 전동화 및 대형화 추세이나 2009년 도로의 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 제정 당시 도입된 횡단보도 턱 낮춤 최소 유효폭 0.9m는 현재의 보행 환경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를 위해 보도와 횡단보도 사이 경계턱을 횡단보도 폭에 맞춰 낮추고 횡단보도 경계턱 낮춤 최소 유효폭을 상향하는 방안을 마련해 교통약자법 시행규칙에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보도 위 점자 블럭 설치 장소, 방법을 재정비해 점자 블럭 사각지대를 해소하도록 했습니다. 교통약자법 시행규칙은 이동 편의 시설 중 여객 시설 및 보도의 점자 블럭 설치 기준을 명시하고 있으나 보도의 경우 점자 블럭 의무 설치가 횡단보도로만 국한돼 있었습니다. 또 점자 블럭과 그 주변에 설치된 보도의 다른 시설물, 구조물 사이의 여유폭 확보에 관한 규정이 없어 점자 블럭과 접해 설치된 전신주 등 구조물이나 주차 구역 내 차량 등과 시각장애인의 충돌 사고 등 시각장애인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건의기는 지하도, 육교 입구, 차량 진출입 구간 등 시각장애인에게 위험한 장소에 점자 블럭을 설치하고 점자 블럭과 보도의 다른 시설물 및 지정물 사이의 이격거리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보도 최소 유역폭이 불일치해 보도 설치, 관리, 관련 업무 종사자들에게 혼선을 초래하는 점도 개선됩니다. 현행 보도 최소 유역폭은 보도 설치 및 관리 지침의 경우 1.5m, 교통약자법 시행규칙은 1.2m로 상이하게 규정돼 있었습니다. 이에 건의기는 기존 교통약자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도 최소 유역폭을 1.5m로 상향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천광역시 시장 유정복. 인천광역시는 저소득 노인의 구강 건강을 위한 저소득 노인 틀니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인천시는 2019년부터 치아가 없어 음식물 섭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완전, 부분, 틀니 수술 시 발생하는 본인 부담금을 지원하고자 저소득 어르신 틀니 지원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올해는 현재 977명의 노인이 지원받았습니다.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의 경우 1인당 약 7만 원,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의 경우 1인당 약 21만 원을 본인 부담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틀니 시술을 완료한 의료급여 수급권자,
대상자는 시술 완료일 기준 12개월 이내에 해당 부서, 복지 분야 및 보건소에 시술 영수증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자격 기준 등이 적합하면 본인 부담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장애인 제도 개선 솔루션 이하 솔루션은 서울과 부산을 제외한 15개 시 도청의 교통약자가 저상버스 탑승이 용이한 버스 정류소, 무장애 정류소 설치를 확대하고 그 이용과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과 국토교통부, 생활교통복지과에 지방자치단체가 무장애 정류소 설치를 확대하고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독려해 줄 것을 건의했습니다. 선은 2개의 점으로 이을 수 있다. 2개의 점 중 하나라도 없다면 선은 이어지지 않는다. 이동권이란 그런 점과 점, 선과 선들의 연속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버스 정류소는 수많은 점들 중 일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차역이나 공항에 비해 많은 점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상과 밀접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버스는 기차나 비행기와 달리 단거리를 이동할 수 있고 장애인 콜택시보다 대기 시간도 짧아 훨씬 이용에 용이합니다. 그러나 장애인은 그 점들이 점으로 존재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작 버스 정류소가 장애인이 이용할 수 없게 열악하기 때문입니다. 선들이 뚝뚝 끊겨서 이동에 제한이 생겨버리고 맙니다. 점과 점을 이을 수 있기 위해 나타난 것이 저상버스입니다. 바닥 높이를 낮게 제작하고 저상면의 넓이가 전체 차실 바닥의 35% 이상이어야 하며 경사로의 경사도가 15도 이하여야 합니다. 저상버스의 규모도 커지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의하면 시내버스 기준 저상버스의 보급률은 30.6%입니다. 서울은 63.39%로 압도적으로 많은 저상버스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선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저상버스를 이용하는 당사자 수가 매우 적다는 뜻입니다. 물론 승객이 많은 시간인 출퇴근 시간에 이용하기 어려운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나 승객이 없어도 탑승을 거부당하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승객이나 버스기사 개인의 인식 개선도 중요하나 인식 개선으로 이끌어줄 수 있도록 환경 및 규정의 재정비가 필요합니다. 버스 정류소의 연석 높이가 제각각이어서 경사로가 착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버스가 어느 위치에 정차할지도 미리 알 수 없고 장애인 탑승 위치가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어서 버스를 놓치기도 쉽습니다. 공통된 약속이 없는 상황에서 잘잘못을 이야기하기란 힘듭니다. 저상버스 도입 취지에 따라서 운영될 수 있게 정류소와 같은 환경 정비가 필요합니다. 관련 법에서는 이미 저상버스 등의 원활한 운행을 위해 버스 정류장, 도로 등을 정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최근 제4차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 계획에도 저상버스 등이 탑승 가능하도록 버스 정류소를 개발하고 보급하겠다는 계획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정류소 정비에 대한 문제인식은 어느 정도 되고 있는 셈입니다. 실제로 서울이나 부산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교통약자의 버스 탑승을 용이하게 할 수 있게 휠체어 자리를 표시하는 등 무장애 버스 정류소를 설치하기도 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천광역시는 오늘 11월 16일부터 인천 이몰래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전용관을 개설한다고 밝혔습니다. 인천시가 지원하는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구입비는 그동안 편의점 등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인천 이몰 전용관과 인천 직구 전용관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인천시는 여성 청소년들의 건강권과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2022년부터 관내 18세 여성 청소년을 대상으로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보편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원금은 생리용품만 구입할 수 있는 여성 청소년 전용 인천 이음카드에 입금, 충전되는데 1인당 월 13,000원이 지원됩니다. 인천 지역 CU, GS25, 세븐일레븐, 이마트24 등 편의점 등 지역화폐 가맹점에서 구매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구입처가 편의점으로만 제한되다 보니 편의점에서 직접 구매하기 불편하다는 의견과 함께
온라인으로도 구매할 수 있게 해달라는 민원이 제기돼 왔습니다. 인천시는 이런 불편을 해소하고자 인천 이음카드 웹에 인천 이몰과 인천 직구의 전용관을 개설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장애인 생활신문 읽어주는 뉴스를 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애인 생활신문 읽어주는 뉴스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